농담처럼 또 살아내야 할 하루다. 지은이 이상교. 출판사 오늘 산책. 아름다운 동시와 동화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상교 작가의 어른을 위한 토닥토닥 에세이. 농담처럼 또 살아내야 할 하루다. 이 책은 에세이라고 하지만 한 편 한 편의 예쁜 시 같은 느낌에 자꾸만 소리내어 읽고 싶어집니다. 어느 꼭지에선 쿡 하고 웃음이 나오고, 어느 꼭지, 어느 구절에선 한참을 머물며 나를, 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느 꼭지에선 하염없이 쓸쓸한 마음이 들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70대 초반이 된 작가는 몇 해 전 큰 수술을 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행보조기를 끌고 걸어야만 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됐지만 작가 자신의 일상을 통해 나이 듦에 대하여 잔잔하고 담담하게 위로합니다. 살아가는 일에 도무지 애태울 건 없다. 농담처럼 또 살아내야 할 하루다.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꽃 이파리. 밖에 나가면 벚꽃 망울진 걸 보게 될지 모른다. 조금 놀랄 준비를 하고 나무를 올려다볼 생각이다. 꽃이 한창일 적 비는 내리지 말 것. 시들지도 못한 꽃 이파리. 길바닥에 점점 흩어져 찍혀 있는 걸 볼 순 없다. 하루 중 5초에 걸쳐 생각했다. 남편이 곁에 있다면 좋겠지. 덜 적적하겠지. 하루 중 5분 동안은 괜찮을 것이다. 황땡진. 어쩌다 커피 한 모금 마셔볼까 하면 약 먹을 타임이다. 약 먹고 어쩌다 보면 또 끼니 때다. 간만에 초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다. 참중나무 순이 먹고 싶구나. 황땡진. 자기는 나무를 잘 타니 마을 한 바퀴를 돌아 구해보겠단다. 그만두어. 그러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일난다. 말만으로도 고맙다. 동창끼리는 비슷하게 늙어간다. 특히 초등 동창끼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멀쩡하다면 놀러가서 술도 사고 안주도 사고 노래도 불러주고 싶다. 봄날은 간다. 그래, 봄날은 가는 중이다. 쏟아낸 말. 말이 좀 많아졌구나 싶다. 누가? 내가? 좋은 일인 것 같지는 않다. 대체로 혼자 있어 입을 다물고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없이 쏟아낸다. 다시 혼자 있게 된 시간. 쏟아낸 말들을 어떻게 다 주워 담아야 옳을지 근심한다. 살아있는 동안 쏟아낼 말의 양이 있어 그런 것이니 걱정 말라며 누군가 위로한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이따금 혼잣말을 주워댄다. 혼잣말도 말은 말일지니. 달 돋는 나라. 어머니는 김장 무렵 시래기를 들통으로 몇 통이나 데쳐 말려 놓으셨다.
그걸 정월대보름에 나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걸 너무도 많이 먹어 번번이 배탈이 나곤 했다.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는 정월대보름 때면 시래기 나물을 중간 크기 스테인레스 통에 하나 가득 만들어 들고 오시곤 했다. 질기지 않고 양념과 간이 딱 맞는 들기름에 볶아낸 시래기 나물.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어제 엄마는 당신의 둘째가 시래기 나물을 먹었는지 안부가 궁금하셨을 것이다. 저기 보름달 돋는 나라에서. 어미. 저녁 무렵 우체국 다녀오던 길이었다. 왼쪽 무릎이 아파 잠깐 쉬었다 가려 작은 골목길가 돌파기에 앉았다. 골목은 고즈넉. 추위와 어둠이 가볍게 와 둘러친다. 불현듯 두 딸의 생각. 나는 어떤 어미였던가. 어떤 어미이고 있는가. 집 돌아와 언발 온몸 녹이려 이불 속에 기어들자 발보다 몸보다 눈시울이 먼저 녹아 물기가 비친다. 데쳐낸 가리비에 모차렐라 치즈를 얹어 전자레인지에 한 바퀴 돌린 걸 안주로 담금주 한 잔을 마신다. 어미 걱정은 말아라. 아름다운 국수. 우체국 다녀오는 길에 살 물건을 적은 메모지를 놓고 갔다. 하는 수 없이 사야 할 물건을 속으로 열심히 궁리했다. 그리하여 머릿속에 다시 기억해 넣은 물건들 이름의 첫 글자가 국, 바, 안, 봉. 우체국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 국, 바, 안, 봉. 첫 글자인 국자부터 콱 막혔다. 국, 뭐였더라? 국어책도 아니고 국거리도 아니고 국. 그럼 그 다음 바. 뭐였더라? 바둑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바지락 조개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한참이나 머리를 앓다 포기. 그럼 아는 바로 나왔다. 일전에 집 근처 안경점에 맞춰둔 안경 찾기. 봉도 바로 나왔다. 문구점에 들려 A4 크기 소리봉투 살 일. 이제 치매 3kg구나. 심난 떨며 걸어오는데 눈에 띈 바나나 트럭. 그래, 바나나였지. 우유 한 잔 넣어 갈아 마시면 간단한 아침 요기로 그만이란다. 이제 국만 생각해내면 된다. 국. 며칠 전부터 국거리 사골이 사고 싶긴 했지만 오늘의 국은 절대로 결단코 국거리는 아니다. 아님에도 속 편하려고 국거리로 결정 지을 수는 없다. 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파트 현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국수. 국수빨이 가느다란 1인분씩 따닥 나눠놓은 포장 소면. 아침이 이르게 다려놓은 멸치 육수 냄새가 집안에 남아있어서였다. 어쨌든지 마침내는 모두 다 알아내어 기쁘기 한량없었다. 멸치똥. 멸치 육수를 낼 생각에 이른 새벽 멸치를 방 안으로 데려왔다.
신문지를 펼쳐 대가리를 떼어내고 똥을 빼내기 위해서다. 죽어 미라가 된 멸치가 좀 안 됐다. 아, 대가리는 떼지 말기로 한다.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으니. 게다가 잘하면 IQ가 좀 좋아질지 모르니. 똥은 멸치똥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걸 일일이 빼내나. 비명에 죽고만 멸치가 더 슬플지 모른다. 그러다 멸치똥 안 빼면 국물이 쓰다고 했던 엄마 말이 생각난다. 짠맛이라면 소금도 아끼고 좋을 터이지만 쓰디 쓴 똥맛은 안 되겠다. 멸치 또한 그 짧은 생애 동안 온갖 스트레스와 양다리 걸치기, 연문설 등에 시달려 똥맛이 그리 되었을 것이다. 에고고, 메르치 같으니. 게으름. 생전에 친정어머니는 두었다 해도 소진원이 할 일이라며 귀찮은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다. 설거지나 세탁 등 미루고 싶은 일이 생길 때면 나 또한 두었다 해도 이상교가 할 일, 구시렁대면서 해야 할 일에 손을 댄다. 가장 게으른 자가 가장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가 아닌지. 재빨리 할 일들을 해치우고 마음 편하고도 느긋하게 게을코져. 헤매다. 나이 드니 길도 못 찾고 헤매는 것은 물론 겁은 많아서 마침내는 울 뻔 보았다. 집에 무사히 돌아와 마음이 푹 놓여 밥 한술 뜨자 곧 골아떨어졌다. 약 4시간가량을 헤맸다. 헤매봤자 인생 70년의 헤맴만큼이랴. 앞으로도 헤맬 일은 얼마나 더 생길지. 진작 각오한 헤매문 그다지 무겁지도 않을 것이다. 밖은 또 흐리다. 이른 아침. 새벽 6시 전후면 눈을 뜬다. 세상은 아주 조용하다. 조용을 깨뜨릴 순 없어 조용조용 움직여야 한다. 모를 누군가의 고단한 새벽잠을 깨뜨릴 순 없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실상 종일 절강 같다. 지금은 가스불 위에 얹어놓은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소리를 죽여 돌아다니는 중이다. 겨울 하늘은 파랄 때는 더욱 새파랗다. 참새 소리는 추위에 더 짜랑짜랑하다. 주방 유리창문에 비추이는 백발을 흘끔거리며 이른 아침밥 한 수를 뜰 것이다. 을씨년. 춥고 흐릿하며 음산, 을씨년스럽다. 어째서 을씨놈스럽다 않고 년을 잡아넣은 것인지.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날씨에 년은 궁금해 마지 않는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런 날씨를 사흘 굶은 시어미상이라 일렀다. 어째서 사흘 굶은 시아비상이라 이르지 않으신 건지. 기쁨. 어머니는 말씀을 안 가리셨다. 나는 그게 좋았다. 노래처럼 들리기까지 했다. 대가리, 콧중배기, 자박지, 다리몽댕이. 그리하여 나도 입이 좀 걸다. 눈을 눈탱이 또는 눈알딱지라 이른다면
품위를 왕창 잃는 꼬락선이일 테다. 그럼에도 그런 데서 나오는 운율이랄까? 그게 좀 기쁘다. 그리워하기. 오랜만에 인사동일 같지만 금세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인사동은 예전에 그 인사동이 아니다. 아, 내게 있어선 오히려 잘된 일을는지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인사동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워할 한 가지가 줄어 다행이다. 나이 들면서 그리워하는 일은 좀 버겁다. 지금 곁에 있는 것들 그리워하기에도 시간은 많지 않다. 바람쟁이. 거리가 먼 데다가 시간에 쫓겨 처방전을 떼지 못했던 약 2달치를 약국에서 받아왔다. 처방전을 받는 병원까지는 택시로 20분 거리다. 가는 길, 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었다. 원래 1달치씩 처방하는 약인데 편의를 봐주어 2달치를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 저기 집이 좀 멀어서요. 석 달치씩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묻자 의사 선생님은 대답한다. 그래도 2달에 한 번은 얼굴 봐야 하지 않아요? 뜻은 못 이뤘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기쁘고 설렌다. 나 바람쟁인가? 무 한 단을 샀다. 짠 무김치를 담글 생각이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사기도 했다. 이맘때면 아버지는 가을 무는 인삼보다 낫다며 푸르스름 무대가리 쪽을 가려 우리에게 한 쪽씩을 나눠주셨다. 오늘 무는 그때 무만큼 시원하진 않아도 비스선하다. 김장무, 큰 무는 그때 그 맛이려나. 소리내 우는 아이를 보면 그놈 참 무속처럼 시원하게도 잘도 운다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나도 울려면 무속처럼 시원하게 울고 싶다. 가슴속 화기가 숙어 없어지도록 흥건하게도. 어머니. 재활용품을 내다 놓으려 밖에 나갔는데 나뭇잎이 많이도 떨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나뭇가지가 저처럼 헐거워지다니. 연세 드신 어머니 뒷머리가 생각났다. 어느 날이던가 큰 남동생 집에 가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그때 어머니는 오마고 하는 날을 마중하러 찻길까지 나와 계셨다. 남동생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 어머니는 앞서고 나는 뒤쫓아 걸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뒷머리속이 휑하게 들여다보였던 어머니. 나는 그때 오늘 이처럼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될 줄은 알지 못했다. 판돈. 남편 차례상을 간단히 보다 이번 추석부터 봉투 하나씩을 올리기로 하다. 고스톱 판돈이 필요할 듯 해서다. 많이 못 드리고 흰 봉투에 3만 원 넣었다. 그가 좋아라 할 것이다.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는 예편이라 할 것이다. 그는 살아생전에 화트판 판돈 잃은 적이 없어 왔으므로 따드릴 것이 분명하다.
그는 쓸 곳이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딴 돈 대부분을 내게 내려보낼 것이다. 우리 집은 머잖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뭐 돈이 인생에 있어 다는 아니지만서도 어찌 되었든 그는 세상 등진 지 20년 만에 비싯 잠깐 웃었을 것이다. 안색. 엄마, 뭐 해? 그냥 앉아있지 뭐. 통화하면서 딸내 목소리에 안색을 먼저 살핀다. 어미가 모르게 힘들고 있는 건 아닌지. 말하는 음성에서 살풋 웃음기가 엿보인다. 그제야 어미는 마음이 놓인다. 내 어미는 8남매를 두셨는데 말년에 전농동 집에 홀로 계시면서 낳긴 8이나 되는데 다 어디로 간 거지? 하셨단다. 홀로 지내면서도 늘 궁금하고 염려스러웠을 자식들 안위. 애호박. 애호박을 새우젓 간하여 들기름에 들들 볶을 생각에 송송 잘라놓고는 그냥 잤다. 잘린 애호박은 밤새 둥둥 말랐겠지. 애가 탔겠지. 뭐 침짓 말려서 나물 볶아 먹기도 하는걸. 살아가는 일에 도무지 애태울 건 없다. 복을 누리다. 지난 여름 담근 오이지로 만든 무침과 국물만 쪽 빨아먹어 남은 김치찌개 건더기, 상추 면잎으로 방 공기 잡곡밥 아침을 먹었다. 반찬통 뚜껑도 혼자 잘 여닫고 젓가락질도 잘 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조금 뒤 주먹만한 참외 한 개 깎아 먹고 더 뒤 기분 보아 분위기 파박 잡고 뜨거운 커피를 촌촌히 여유 떨며 마시면 조금 더 기쁠 터이다. 추워서 도로 꺼내놓은 전기난로 한 줄 켜놓았다. 전기난로에 주황빛 줄기가 따사롭고도 온화하다. 오늘 나의 하느님이시니 더 바랄 게 없도다. 겁 없이. 요즘은 뭐든 잘 잊는다. 잊고 마는 것이 나쁘게 생각되지 않으니 다행이다. 어찌 세상 일을 일일이 기억하며 살아가나. 더러 잊기도 해야지. 어떤 일은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씻은 듯 가뿐히 잊는다. 까맣게 잊고는 하하하 웃는다. 겁 없이도 웃는다. 이따금. 명란젓을 다져 달걀 푼 그릇에 넣고 저었다. 파도 송송. 얇게 부쳐내자 명란젓 달걀말이. 밥은 그 한 가지로 한 공기 다 먹었다. 식후 복용약이 몇 가지나 되어 아침을 걸러선 안 된다. 조금 더 살아봐야 그닥 호강할 일도 없건만. 아, 이따금 중랑천 2개 가려면, 이따금 통닭을 뜯어 먹으려면, 이따금 옴살과 까칠과 변덕을 떨려면, 이따금 덜 된 뻥을 치려면
살아있는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